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외전의 두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수익 사냥꾼 김호영 고수님과 주도주 발굴가 허인원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발빠르게 정권 인수 작업에 돌입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호영 고수님, 국내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일단 우리 시장은 미 대선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내년을 준비할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네. 내년 증시는 사실 트럼프의 한마디 그러니까 정책 행보에 따라서 극심한 변동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선 전에 트럼프와 해리스 이 두 후보의 수혜주를 점검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리 시장에서의 매매 전략 그리고 주목해야 할 섹터 그리고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자, 먼저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자, 트럼프 2.0 시대 수혜주 준비해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바로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대표적인 우크라 재건주인데요. 제가 사실 그동안 우크라 재건주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지난 188회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이 바로 SI 스틸텍이었습니다. 네. 신고가 흐름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난 10월 7일 방송이 나간 이후에 무려 110%,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15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시장은 급락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이제 SI 스틸텍과 같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인데 SI 스틸텍이 많이 오른 것과 비교해서는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의 건설 중장비 그리고 소방차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굴삭기용 어태치먼트, 이 어태치먼트라는 게 굴삭기에 들어가는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고요. 타워 크레인 그리고 발전기 그리고 천공기 뭐 이런 주로 땅을 개간하고 좀 이렇게 토건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중장비 차량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펌프카 그리고 소방차 등의 차량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굴삭기 휠로드 등의 중장비 사업까지 같이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네,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가장 첫 번째로 저도 이것을 꼽고 있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는 대선 레이스 당시에서 당선된다면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전을 아주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취임 전이기 때문에 1월 20일 전에 이제 종식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 대선 선거 당일 전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크라 재건주가 급등을 했을 만큼 뚜렷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식과 함께 재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이젠 진짜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재건 사업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크겠죠? 엄청나게 큽니다. 네. 일단 전쟁 초기 때는 650조. 이 정도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거든요. 이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이 됐었고요. 지금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1200조 이상으로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사업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뭐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일단 초토화된 국가를 재건을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 시설 재건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이제 건설 그리고 에너지, 뭐 도로를 일단 먼저 깔아야겠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건설에 필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관련주로 기대감이 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에버다임에서 재건 외에 또 다른 모멘텀은 없을까요? 일단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중장비업과 이제 차량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 차량들 사업에 어떤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릴 크레인 트럭이라는 이런 장비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재건주로 또 묶이고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건설 장비 소방 특장차 전문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작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죠. 여기에 중장비를 잇따라 공급을 하면서 이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도 현대 에버다임의 건설 장비들이 곳곳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사우디에 이어서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 세계적인 중장비 전문 기업과 손을 잡고 북미 지역에 대형 콘크리트 펌핑카 수출에 나서고 있는데 향후 이 파트너사가 이제 매니토웍인데요.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생산 전진기지의 역할을 현대 에버다임이 하게 될 겁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현대라는 이 브랜드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간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현대 에버다임인데요. 자, SY 스틸텍만큼 상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대 에버다임은 상승의 완전 초기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부분별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성이 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전고점 자리 부분입니다. 이 전고점 자리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11,000원 이상까지 가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하기에는 10,000원 이하권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보고요. 네. 그러면서 1차적으로 11,000원 정도면 10%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그 정도라도 충분하게 단기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스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1,000원 이상으로 본다면 13,000원대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9,000원 이탈한다면 상승을 다시 시작하기 좀 힘들 겁니다. 9,00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 매매 전략을 또 다시 한번 잡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김호영 교수님이 준비하신 트럼프 2.0 시대 수혜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차단기 그리고 전력 배선기구 등등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전력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력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력 상품이 이제 PCB 어셈블리라는 것인데 PCB 어셈블리는 PCB판에다가 반도체 자체를 이제 접합해 놓은 상태의 PCB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PCB 어셈블리에 들어가는 아크 차단기를 주력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 PCB 어셈블리는 주로 수출 품목으로 대부분 취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조금 색다르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노인 돌봄 시스템도 개발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제가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보통 방산이나 조선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전력 설비도 트럼프 수혜주로 묶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전력 설비를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바로 트럼프의 오른팔이 될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업은 역시 모두가 알고 있듯이 테슬라고요. 이 테슬라는 첨단 기술 산업 기업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공식 취임 이후에는 진정한 수혜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때 가장 강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첨단 기술 산업이고 이 첨단 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 설비주도 떠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협력 업체 중 하나가 미국 최대의 전력 설비 기업인 이제 전력 관리 기업인 이튼사인데요. 제일 일렉트릭이 바로 이 이튼사의 이 PCB 어셈블리와 아크 차단기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또 오랜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난 2년간의 협업을 통해서는 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새로운 지능형 차단기 제품인 스마트 브레이커 2.0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의 PCB 어셈블리 그리고 아크 차단기 이외에 신규 매출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정되는 이 실적 증가액이 약 200억 원 가량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실적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수님께서는 늘 전력기기 섹터에 대해서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미국의 노후 전력 교체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제일 일렉트릭도 이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같이 또 움직인 적도 있고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미 지역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혜,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 제가 슈퍼사이클 시리즈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섹터가 바로 전력설비 관련주인데요.
제일일렉트릭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주에 포함이 충분히 됩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린 종목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로 변압기 그리고 송전망, 그러니까 금구류 등 이런 직접적인 전력 생산과 송전에 관련된 기업이었다면 이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 보다 근접한 기업인데 가정용 배전반,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두꺼비 집인데 네.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준다. 이것을 어디에 공급하냐면 이튼사에 공급을 하는데요. 그 이튼사 안에서 주택 사업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스마트 배전반 분야의 선도 기업인데 비슷한 기업으로 G2파워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기업도 같이 한번 올랐었는데 역시 제일일렉트릭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이고요. 국내 건설 현장 배전기 시장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배전기 시장, 이 부분이 테슬라와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진정한 트럼프 수혜주의 옥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도 함께 살펴볼게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11,000원짜리가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였습니다. 이 11,000원짜리를 최근에 돌파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횡보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구간의 박스권이 이제 이전에 형성됐었던 고점 자리의 매물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전 전력설비 관련주가 전성기를 보였었던 올 상반기에 역시 제일일렉트릭도 고가권을 한번 형성을 했는데 그 가격대가 1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15,000원대까지 저는 충분히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속도가 그렇게 빠른 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상승할 때 또 화끈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000원 이하권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간다면 1차 목표가는 13,000원 정도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요. 2차적으로는 15,0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김호영 고수님이 준비하신 트럼프 2.0 시대 수혜주 세 번째 종목은 어딘가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우주산업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 유일이라는 단어, 저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컨텍이 전 세계 유일의 위성 영상 수신, 처리 분석이 활용이 모두 가능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우주 전문 기업인데 이제 우주 산업이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다운스트림 분야, 즉 지상국 분야에서 이제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우주 지상국 설계, 구축, 운용에서부터 위성 데이터의 수신, 처리, 분석 활용이 모두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컨텍이 우주항공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포인트를 보고 이제 이 컨텍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또 다른 기업이죠. 스페이스X와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트럼프 승리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는 5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확실한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만큼 스페이스X 관련주도 따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 민간 우주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컨텍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편의성 운용 그리고 안정성을 가진 지상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된 위성 영상에서 딥러닝, AI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차별화된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주요 고객사가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네, 스페이스X가 주요 고객사라고 하니까 뭐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외에도 또 다른 호재는 없을까요? 일단 지상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또 다른 시너지를 위해서 발사체를 또 쏘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지난해 KT SAT가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두 기업 모두, 그러니까 스페이스X와 KT 두 기업 모두가 컨텍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컨텍은 여러 위성을 대상으로 관제 업무를 지원하는 지상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통합이 가능한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 이것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는 위성 데이터 수신 서비스,
이 네트워크 솔루션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위성 오름 SAT를 지난 3월에 스페이스X 펠컨에 실어서 우주로 저궤도지만 그래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우주항공주가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막대한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다 보니까 흑자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좀 실적이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확실히 지금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모멘텀을 갖지 못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한번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AP위성이라는 기업, 우주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결합을 시키면서 시너지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데요. 본래 지상국 전문 기업인데 AP위성을 인수하면서 업스트림까지 위성을 제조하고 발사체 자체를 만들어서 뭐 펠컨 9에 실어서 또 쏘아 올리면 되니까요. 올 하반기부터 이 AP위성과의 양사 간 결합의 사업적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셔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내년 시즌을 본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택은 이 공모자금 300억 규모의 공모자금에다가 3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인수를 했는데 공모자금까지 모두 털어서 투자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자금을 이제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초창기인데 국내 기업으로서는 국제 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 내년에는 좀 커져 보입니다. 네,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자 그렇다면 컨택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최근 컨택이 한번 상승을 보였었다가 네. 흐름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 영향도 물론 받았죠. 그러면서 시장 영향과 함께 하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된 것은 역시나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여기서 한번 상승을 보였고요.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쌍바닥을 찍었는데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추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추세 전환의 증거는 이제 최근에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한번 강한 돌파형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 역시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쌍바닥 패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1,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면 전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000원 이하 그리고 10,0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를 해가시면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만 13,000원 정도로 보시고 계속해서 반복 매매를 하시면서 내년까지 관심주로 꾸준히 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 트럼프 수혜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요즘 트럼프 관련주만큼 핫한 주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준비하신 종목 없을까요?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 수혜주라기보단 트럼프 시대에서도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꼭사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 트럼프 수혜주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더 궁금한데 어떤 기업인가요? 바로 반도체 기업인데요.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우스 전문 반도체 기업입니다. 일단 파트너사가 압도적인데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이 바로 파트너사고요. 국내 유일의 공식 협력사입니다. 이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의 공정을 사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패밀리스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주로 주 고객사고 이 고객사들이 이제 반도체 논리 회로를 설계를 딱 하게 되면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의 이 공정 라인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네, 반도체주를 꼭사주로 준비하셨다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좀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트럼프 체제에서 반도체는 가시밭길 아닌가요? 다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위기 속에서 뭐 기회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체제에서 안 좋은 점이 최근에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네.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현재 반도체 지원법이 정말 나쁘다라고 평가를 단언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해서 이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그냥 무상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축소 그리고 관세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가 하락이 이미 시작이 된 만큼 정책이 막상 나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효과. 그러니까 트럼프의 취임식은 1월 20일이잖아요. 네. 1월 20일이 지나고 나서야만 정책이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관세를 부과하거나 반도체법을 개정해서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불확실성 제거 효과가 나올 거고, 악재의 저는 저가 매수를 그래서 해보자는 측면인데,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AI 산업의 선두주자인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엔비디아란 말이죠. 이렇게 이런 성장 동력을 가지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데, 반도체 수요가 필수적이고 지금도 사실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를 쉽게 붕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발상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많은 반도체 중에서 이 꼭사주를 준비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기업이 파트너사가 글로벌, 국내가 아니고요, 글로벌 1위의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업의 국내 유일의 이제 협력사이기도 한데, 특히 최근에는 테슬라의 협력사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일 일렉트릭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론 머스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곧 트럼프 관련주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최대 1조 원의 기업용 솔리드 테이트 드라이브라는 ESSD라는 이제 공급을 논의 중인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서 꼭사주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도조라고 불리는 AI 칩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도조 칩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그때 당시에 H100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 훨씬 더 개선된 부분이 많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을 위해서 만든 AI 칩이 바로 도조 칩인데요. 이 도조를 활용해서 AI 서버를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AI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읽고 쓰는 저장 장치 성능부터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SSD고요. 이 꼭사주는 국내 반도체의 다른 기업인 파두와 함께 이 SSD 컨트롤러를 공동 개발해서 양산에 나섰고요. 이 파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이 ESSD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테슬라에 협력하는 건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에 협력하는 기업이 바로 이 꼭사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로 한데 묶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떨지 많이 하락해 있을 것 같긴 한데, 차트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볼까요? 정확한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강한 호재들이 나왔었어요. 바로 10월 달에는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미 대선 전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네. 보였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실적들이 계속해서 지금 또 나오면서 기대감을 형성을 했었는데, 사실 10월 달에 상승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됐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시기 초기 때 바닥권으로 내려왔잖아요. 와. 근데 이 이후로는 더 이상은 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닥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은 사실 28,000원 이하권 구간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저점으로 나오는 가격대가 24,800원에 25,000원이라고 본다면 전 저점 구간까지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관세가 부과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또 호재도 나온다. 사실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것이
한 기업에게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기업에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악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체적으로 본다면 순위 싸움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의 힘에 협력사기 때문에 그 힘에 또 기대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요. 37,000원에서 4만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이 가격까지 상승해도요, 상당한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호영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정치 테마주 매매법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취급받는 테마가 바로 정치 테마주인데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는 대선, 총선 등 선거철마다 묻지마 상승을 보이곤 합니다. 이렇게 묻지마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 대부분은 인맥주들인데요. 이들은 정책적 수혜나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이 아닌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인맥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속도 또한 매우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에도 이런 인맥주보다는 정책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주의 움직임을 미 대선에서 흐름과 함께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에 트럼프의 확실한 우군으로 활동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맥에 의한 상승이 아닌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기구 수장에 지명되면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가 주요 정책으로 공언해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회에 걸쳐서 소개해드렸었던 SY스틸텍의 일봉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우크라 전쟁이 종식되고 재건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단발성 이슈가 아닌 지속적인 이슈로 트럼프 주요 정책 이슈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공판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었던 인맥주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 화천기계인데요. 화천기계는 조국 관련주로 화천기계 감사와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가 된 대표적인 인맥주입니다. 조국 대표의 정치적 이슈가 형성될 때마다 강한 상승을 보이지만 이슈가 소멸되는 순간 예를 들면 선거가 끝나거나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판처럼 선고가 나온 직후에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맥주로서의 정치 이슈와 같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정치 테마주는 시장에서 가장 핫하며 큰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회피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맥과 같은 불분명한 이슈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한 이슈를 잘 분석한다면 정치 테마주 내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